기존의 심리학이 병리학적 시각에 초점을 맞췄다면 90년대 등장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한 삶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핵심 원리로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의 구성 요소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행복학 이론이 실제로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심리학, 의학, 사회학 분야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월간 사회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상에서 행복을 꾸준히 연습할수록 실제로 행복감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단지 이웃과의 대화나 여유로운 식사 등 10가지 사소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말이죠. 여전히 누군가는 행복을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행복이 바로 여기 지금 있다고 말하는 시대.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쯤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김윤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1부에서는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퇴사부터 창업까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청춘 남녀가 만나는 완전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윤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커피클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부 강연에서는 제가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한가? 네,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 간단히 먼저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잘 안 맞아서 러시아어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한 이후로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제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기획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축제라고 한다면 이런 파티들이 굉장히 되게 많이 열릴 텐데 이게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파티를 연다는 게 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놀다 보니까 제가 취업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됐냐면 그 카카오톡 아시죠, 당연히? 네. 카카오톡처럼 네이버에도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데요. 그 여러 가지 라인에서도 패밀리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인 플레이라는 앱을 기획하는 앱 기획자였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아바타예요. 라인 플레이라는 앱이 뭐냐면 전 세계 최대 아바타 앱입니다.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네,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은 약간 나이가 그 싸이월드 맨 앞에 보시면 미니미랑 미니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바타 이 라인 플레이라는 앱 역시 모바일로 자신의 아바타를 이제 꾸미고 자신의 룸을 꾸미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연예인들의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YG, SM, JYP, FNC 이런 유력한 소속사들과 그 연예인들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는 기획자로서 연예인들의 아바타들을 만들고 전 세계 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에게 이제 아바타 아이템 상품들을 판매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퇴사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런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제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하행,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역행하는 느낌?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런 게 회사 생활이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나의 인생 시간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의 문제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뭘 위해 살까를 이제 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밟아 나가다 보면은 지평수를 늘리고 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웠을 때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1분 1초도.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함을 만끽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사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동료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세요? 네. 그래서 그 집단에 반드시 또라이는 한 명 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본인이 또라이다. 근데 제가 왜 회사 생활이 괴로웠냐면 저는 사람마다 각각 중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명예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12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야근까지 합치면은. 근데 제가 이 시간이 괴로웠던 이유가 혹시 게임에 현질하시는 분 있으세요? 실제로 돈을 쓰시는 분? 네. 예전에 한때. 네. 저는 게임에 현질 실제로 돈을 쓰는 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바타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내가 게임에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이 아이템을 사실은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제가 몇 천만 명의 사람들한테 사업팀이었으니까 아이템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제품력이 떨어지거나 뭐 유해 물질이어서가 아니라 엄청 훌륭한 앱이지만 저한테는 공감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12시간씩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작업인데 무언가를 판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팔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게 내가 사고 싶은 걸 팔고 싶다 였어요. 일단 내가 납득이 되는 거, 내가 공감이 되는 걸 팔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영감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도 제가 아바타, 그 모바일 세상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고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고객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어디에 나오는 대사인지 아세요? 미생? 네, 맞아요. 네. 웹툰 미생에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더 지옥 같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 때문에 많이 퇴사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퇴사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내 삶의 방향과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런 내 업이 다르다면 정말 하루에 12시간씩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각오로 퇴사를 했냐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창업을 하고 막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안 해도 지옥이었어요. 저는 안도 지옥이고 밖도 지옥이면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지옥을 맛보겠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퇴사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감히 창업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보통 이제 직업을 뭐 40대, 50대 많으면 60대까지 이제 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빨리 망해보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크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40, 50대 돼서 내가 맞지 않는 치킨집을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짜잘하게 망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이끌게 한 문구 중에 하나예요. 이 문장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그 셰릴 샌드버그라는 페이스북의 2인자,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린 인이라는 책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저는 두려운 게 첫 번째는 회사 다닐 때는 퇴사였고요. 두 번째는 창업이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창업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저는 강연을 하는 게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강연이 세 번째였는데요. 오늘 제가 꿈을 이루는 자리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욕망을 따라가라, 여러분들이 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들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행복을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더 커피클럽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으시다면 저는 창업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업이라고 해서 요새 말하는 뭐 스타트업 같이 이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이 어렵게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네,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창업이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가 이런 관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야 되고 자본이 많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창업은 제가 한 창업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창업이 아니고 직업을 선택하실 때에도 물론 이제 그 환경에 가면 내가 제발 아무 기업이나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업을 택하기 전에, 직장을 택하기 전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도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이 됩니다.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선택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결핍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있었으니까 나라면 무엇을 사고 싶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더 커피클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왜 커피클럽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2시간 동안 강연을 할 수도 있지만 딱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 회사를 창업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연애도 하고 싶었고 또 연애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역삼동에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좀 잘 놀고 싶고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저가 외로웠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성을 주로 어디서 만나십니까? 네. 학교에서. 네. 어디서 만나세요? 소개받아서. 네. 그래서 저도 다 겪어봤는데 첫 번째는 소개팅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이 가장 무난하죠. 저 이제 학교를 또 졸업하고 보면. 그래서 소개팅을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소개팅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면 더 이상 소개받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나 소개팅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쑥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셜 다이닝 모임, 요새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요. 그런 모임에 갔었고요. 뭐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거냐면 1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런 식으로 모여서 1대1로 얘기를 하다가 주최 측에서 10분이 지나면 종을 쳐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한 칸씩 옆으로 가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 도 재미있었지만 제가 매번 직장 생활도 힘든데 어떤 모임에 나가야 될까 이렇게 매번 고민하는 것도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좀 고정된 모임에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데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끼리에 좀 친목이 다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입 회원이면 제가 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또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자기에 바쁘고 하니까 그 동호회 활동도 제가 맥락을 쌓아나가는 게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맥락을 쌓아나가는 게 힘들었고 또 제가 욕망했던 거는 1대1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동호회를 가게 되면 물론 거기에 멋진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1대1로 만나기까지에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호도 따야 되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팅 앱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소개팅 앱을 설치는 해봤지만 가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제 사진과 제 프로필이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저는 좀 불특정 다수한테 제 정보가 노출되고 또 쉽게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약간은 겁이 나서 소개팅 앱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 중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 뭐 직장 동료 말고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이라 바쁜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언제 어디서 만날지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연애를 하려고 막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면 약간 느낌이 내가 너무 막 관계에 대해서 구걸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제가 원했던 지점은 그냥 사람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만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보통 소개팅 할래라고 물으면 이런 구조죠. 뭐 하는 사람인데 어느 학교 나왔어? 아니면 예뻐? 네, 푸사 보여줘. 뭐 이런 구조인데 저는 저와 잘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통찰력이 있고 저랑 대화를 잘 통했으면 좋겠는 사람을 이제 이상형이었는데 그래서 저와 잘 맞는 사람은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중요한 걸 한번 먼저 보자. 기존의 구조는 스펙을 항상 최우선으로 먼저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취향을 먼저 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커피클럽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에 이런 식으로 직업이나 나이, 학력, 소득, 종교,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질문들로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쉽게 질문해서는 이런 것들과 뭐 구체적인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입하실 때 작성을 하고 이걸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커피 미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거에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이 꼭 저는 심지어 IT 회사 출신인데도 꼭 앱을 만들어야 창업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나가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의 규칙 중에 하나가 3번 만날 때까지는 그 스펙에 대해서 묻거나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처음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직업도 못 물어보고 나이도 못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매주 소개팅 대화 주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개팅 대화 주제들을 발행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학교 때 물 한 잔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팔아야 되잖아요. 만드는 것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팔아야 이제 그게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컨셉만 있던 것을 실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실체화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냥 틈틈이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냥 내 일상을 적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제가 특별히 없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좀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브런치라는 블로그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통해서 연애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칼럼이라던가 제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살면서 느끼는 행복에 관한 얘기들도 쓰고요. 다양한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피클럽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없는데도 블로그에 글 보고도 가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쌓이면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블로그의 글들을 보고 나의 인사이트 칼럼들을 보고 저희의 철학에 공감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펙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커피클럽 내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윤의 더 커피클럽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명이 안 드러나요. 닉네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한 분을 모시고 2시간씩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연애 서비스보다 이보다 더한 증명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송 내용 중에는 스펙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쉽게는 여행 다녀온 얘기, 살아오면서 연애 얘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노란 머리였을 때, 페이스북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도 팟캐스트 하는 현장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개팅 대화 주제를 발행하는 거를 원래는 멤버들한테만 발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소개팅 가실 때 제가 스펙을 물어보지 않고도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을 수백 가지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한글로 더 커피클럽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소개팅 대화 주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들,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만남에 대한 어떤 철학들을 가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블로그에 올렸더니 이거에 되게 공감을 하시고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에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SNS도 좋고요. 인스타도 좋고 블로그도 좋으니까 그런 컨텐츠를 한번 발행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제 컨텐츠를 창업을 하면 팔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팔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도움을 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커피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남 속에서 살면서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그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꿈꿨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꿈들이 되게 중요한 게요. 허황된 꿈이고 말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당연히. 그랬지만 제 가슴 속에 있던 것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막연한 바람들도 되게 소중하게 귀 기울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케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마케팅 기법이나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블로그나 팟캐스트 그리고 또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진솔한 내 얘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그거에 많이 진정성에 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돈을 벌고 뭔가를 상품을 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거, 살면서 느꼈던 거를 내 얘기를 들려주면 고객들이 또 거기에 이제 빠져드십니다. 네. 그래서 빠져들고 저한테 이제 저희 커피클럽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려고 해요. 항상 저도 약간 잘하려는 욕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필드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빨리 까여봐야겠다. 네, 짜잘하게 빨리. 그래서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까이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개선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까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보다 가치가 크면 팔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내가 이 파는 상품의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면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과 놀이와 일이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일부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